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TV에도 입성을 하셨어요. 글쎄, 저희하고는 상의 한마디 없이. 네. 예,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신 양쪽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이탈남 대충 하다 접으려 그랬거든. 예, 그러셨어요. 예. 아예 지금 자기 목에 비수를 겨누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아니 이제 그런 일 없이 그죠? 예, 저가 팟캐스트에 입문하게 해주신 곳이 바로 이탈남인데 어떻게 의리를 저버립니까 제가? 네. 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그러세요? 예. 네. 앞으로 어떻게는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물 건너가 보죠. 일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아베 정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원래 뭐 그 DNA가 그래서 그렇다고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좀 기초 사실관계부터 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가죠. 일본은 그럴까요? 자위대 아닙니까? 자위대? 예, 자위대죠. 자위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셀프 디펜스, 그죠? 예, 스스로 지키는 군대. 그러니까 전수방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국이 쳐들어오면은 그 일본 어떤 그 앞에서부터만 이래 방어하는 거예요. 예. 나가서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은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예, 원천적으로. 오로지 자국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그러니까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서 이 교정권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그렇죠. 이 평화헌법 구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네. 이러돼 있고, 그럼 자위대는 뭐냐? 그건 뭐냐면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전수방위 말하자면은 어떤 일본 본토 방위를 위해서만 어떤 소극적 방어 어떤 작전을 하는 요런 군대만 갖겠다.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 그 아베 정권이 헌법까지 뭐 평화헌법까지 손대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군대를 보낼 수도 있는 길을 열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잖아요.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 이번에 어떤 그 헌법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석 개헌이래요. 해석 개헌. 그렇죠. 예, 헌법을 바꾸지는 않지만 조항은 그대로 놔두지만 사실상 개헌인데 그건 뭐냐?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 예, 해석 개헌이란 말 들어봤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그래서 들어보죠? 우리나라로 네. 치면 법제처장관까지 아예 교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교체했죠. 그 프랑스 대사로 나가 있던 양반이 이제 그 헌법의 해석을 달리하면은 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지론을 피던 양반을 불러들여 가지고 예. 이제 법제처 장관을 맡겨 가지고 예. 이걸 재해석하게 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간담회가 끝나면 그 전문가들이 포괄적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연말에 이제 신방위계획 대강이라고 예. 우리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뭐 국방백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예. 이런 어떤 긴박한 움직임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전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는 참여한 적 있잖아요. 그 이제 옛날에 걸프전 때 돈만 대주고 예. 아무런 군사적 역할이 없었다 그래서 수표 외교다, 돈 외교다 이래가지고 뭐 예. 국내에서 여론의 질타가 심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화유지군이라는 것도 뭐냐면 어떤 작전 지휘권을 갖고 어떤 그 적과 교전하는 의미의 어떤 하나의 무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후방의 병참 지원이라든지 군수 지원 네. 이런 어떤 그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왔죠. 그러면 그 지금의 평화헌법 체제에서 그런 용인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 이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이런 어떤 그 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확보한다. 네. 예, 이게 이제 교정권을 손에 움켜쥔다 이거예요. 쉽게 예. 얘기하자면은. 예. 예, 그거는 이제 해석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평화유지군의 경우를 기초로 해서 하면은 네. 그 예를 들어서 적과의 교전은 하지 않더라도 네. 군대를 외국으로 파병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의 평화헌법 체제에서도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는 어떤 군수 또는 지원 분야 이런 거에서 소규모 파병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정식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투병을 파병할 수 있는 거죠.
전투병도 파병하고요. 예.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뭐 이제 그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해외 파병 중요하죠. 예. 예, 어떤 그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저 해외 파병인데 그 가장 주된 타겟은 대만 사태하고 한반도 사태예요. 그렇죠. 예, 이 두 개에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제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군대를 파병하지 않아도 일본에서 그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멀리서 미사일 뻥뻥 쏴서 그죠? 예. 예. 이게 요번에 거론이 됐다고. 그래서 7월에 나온 방위계획대강 그 중간 보고서에서 미사일 방어 대책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에 대해 가지고 가장 지금 급박한 위협은 북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사일 기지 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말고, 예, 우리가 요즘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적극적 억제라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암시됐다. 예,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애매하고 그 어려운 용어로 씁니까? 그냥 교정권. 어? 네.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유엔 헌장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 예. 유엔 헌장 51조에 보면은 예. 그 모든 주권 국가는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유엔 예. 헌장에 유엔 헌장에 집단 자유권이라는 게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집단 자위권은 말 그대로 자기를 방어하는 뭐 다른 권한이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예. 당연히 자유해야 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집단 자위권은 예. 이게 뭐 저기 말 그대로 모여서 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공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자기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것도 자위의 개념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예. 이게 일종의 어떤 집단 안보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이다. 예, 그렇죠. 혼자 하면 자위권이고 같이 하면 집단 자위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자, 그러면 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고 대만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어떻게 그 개입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 대만 사태가 예. 벌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 중국과 대만 간에 예. 어떤 그 분쟁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뜻 아니겠어요? 예. 자, 미국은 이제 대만을 자기의 어떤 핵심 방어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만에서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개입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죠. 네. 그러면 그 미국의 동맹국이 일본이죠. 네. 그러면은 일본에 다수의 미군 해공군 기지가 있고 병창 기지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미국과 일본이 지금 그 동맹 관계니까 그럼 또 미국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도 역시 일본한테는 다 동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전 세계 다 걸쳐 있네. 아니 그러니까 보라니까. 이게 전 세계 어느 분쟁이든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네. 포괄적 집단 자위권이라 그러면은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시리아 심각하죠. 그렇죠. 예, 미국이 시리아 공격한다 만다 지금 뭐 초읽기에 들어간 것처럼 돼 있죠. 예. 이걸 제일 먼저 지지 표명하고 나선 게 일본이야. 어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시리아 공격하면 적극 지지하겠다. 사전 동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개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어허. 예.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그런 것들에 미국의 어떤 그 전 세계의 어떤 군사 전략을 뒷받침해주면서 네. 글로벌 차원에서 뒷받침해주면서 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움켜쥐겠다는 속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이게 지구상의 어느 분쟁이든 말이죠. 예, 그 미국의 동맹국이 하는 일이라면 우린 동맹국을 지원한 거다. 네. 예, 우리가 분쟁한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포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버려요. 아니 근데 국제적으로 동맹의 동맹은 내 동맹이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상호 등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조약을 맺거나 이래야만 그게 그 상호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동맹론의 아주 그 복잡한 측면을 또 이게 강조하시는데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이 없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전 세계 60개국의 미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구상의 웬만한 나라에 다 가 있는 거지 뭐 적대국만 빼놓고는 5대양 6제도에 다 걸쳐 있는데. 그렇죠. 다 걸쳐 있고 뭐 유럽도 핵심 이익이라 그러고 아시아도 그렇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에 요즘 뭐 눈 뜨고 있고 그렇죠. 중동이야 뭐 미국에 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고 그럼 도대체 미국의 이익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60개국이나 파병해 놓지, 그죠? 네. 예, 그런데 이런 미국이 가장 우선적인 동맹이 되고 이제 그 이렇게 전 세계에서 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일본이 협조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어디든지, 예? 어디든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동맹의 동맹까지 다 이렇게 집단 안보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 이 중심 국가가 있는 이상 그 개입의 범위는 미국과의 동맹만으로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개념이 유엔 헌정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네. 그러면 유엔의 해석은 집단적 자유권이 행사가 될 수 있는 게 동맹의 동맹도 집단적 자유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확장하면은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또 무한대로 확장이 돼가지고 최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본이 설정하고 있는 동맹국이라는 게 있죠. 하긴 뭐 국제 관계에서 사실은 그 종이에 담겨 있는 글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게 힘으로 그렇죠. 가는 거지 뭐 사실. 이해관계가 힘으로 가는 거지. 이해관계 힘에 또 아주 어떤 현실주의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네. 저는 항상 현실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일본의 움직임이 불감청 고소원, 그지? 미국 입장에서 당연하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냥 팔짱 끼고 뒤에서 구경만 하면서 흐뭇한 미소만 날리면 되는 이런 겁니까? 당연하죠.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전략이 지금 어떤 중국을 해칭한다. 즉 중국 견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 힘이 모자라요. 지금 미국이 항모 11대 중에 한 대 도태시켰어요. 이제 10대 갖고 있는데. 역시 또 돈 없어서. 그중에 6대가 예. 벌써 30년이 넘은 늙은 항공모함이라고. 예. 이제 어떤 2020년, 30년 넘어갈수록 이 전력이 그대로 유지될지 의문시돼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힘의 공백을 동맹과의 협조로 메꾸겠다는 게 미국의 보관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걸 바라겠느냐 안 바라겠느냐? 아니죠. 미국의 어떤 그 패권 질서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예. 지금 얼마 전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환대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한중 외교 성과도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중 관계가 언제 깨지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력 균형을 어떤 질서를 형성해서 그 세력 균형은 뭡니까? 자기와 동맹국이 중국이라는 새로 떠오르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이런 어떤 그 재균형 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일본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자기 꼬봉으로 그죠? 예, 이제 미국은 뒤에 있지만은 앞에 부두목들이 필요하잖아. 그 부두목급의 어떤 그 간부 양성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호주가 있다고. 그렇죠. 예, 이게 아시아에서 두 개의 축이에요. 이른바 남방삼각. 남방삼각, 북방삼각.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양수레바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부두목 밑에 또 이제 협조자들이 있다고. 이제 조직원이 되겠죠. 꼬붕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한국, 뭐 등등 이 말라카 해협에서부터 우리 서해에 이르는 이 국가들 있잖아요. 요거를 중국 견제 벨트로 묶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돈이 제일 많고 군사력이 제일 강한 게 일본이에요. 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자, 이제 그 미국의 호성은 좀 이따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 일본의 자위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지금 군사 규모가 세계 3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군비 지출 면에서 그렇죠. 3위라는 군비를 기준으로 하면 규모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자위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장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유사시에 사병을 모집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디선가에서 봤는데 군대 숫자가 200만인가까지 조달할 수가 있다면서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부 중심으로 편제된 그 자위대는 어떤 전문성, 직업군인 위주로 다 편제가 돼가지고 유사시에 어떤 그 동원 체제가 완비된다면 당연히 그 어떤 대군으로서 돌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우리가 예전부터 익히 알던 바죠. 그러나 물론 그것도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어떤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 동원 체제가 돼 있냐? 우선 뭐 일반인들의 어떤 군사 훈련이 거의 없고요. 또 어떤 그 평소에 동원 체제라는 건 대단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까지나 소수 정예군으로서 어떤 그 원거리에 있는 그 적을 갖다가 뭐 정밀하게 타격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군대를 지향한다고. 현대전이 지상전 중심으로 가나? 쪽수관이라고. 그렇죠. 공중에서 때려 붙고
항모에서 그냥 퍼 부어버리는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가장 우세한 그 돋보이는 전력이 해상 전력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우선 그 저 뭡니까 우리가 맨날 북한 잠수정 위협이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해상 초계기 그 잠수함 잡는 비행기 예. 이거 P3C라고 그러는데 예. 뭐 이런 거 요즘 추가 도입도 하고 있지만 10대도 못 가졌었다고. 우리나라가. 예. 근데 일본 70대. 왜? 뭐 엄청나죠. 예. 예. 전 세계 이지스함이 5개국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경항공모함 그 이즈모 진수식을 했죠. 예. 예, 이거는 뭐 헬기가 뜨고 내리고 뭐 하는 건데 앞으로 센카쿠 열도에서 이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어떤 그 저 경항공모함이라든가 우리나라 해군 뭐 전력은 잽이 안 됩니까? 우리 해군은 잽이 안 돼요. 네. 영화 한반도인가 그거 보면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상 자유대하고 우리 해군이 대치하고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그 영화 그런 것도 있고 만화도 있고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수중 전력도 막강하고요. 예. 단지 그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자위대에 의심을 하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선 실전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예, 이게 테스트가 안 된 군대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잔뜩 쟁여놓긴 했는데. 예, 쟁여놓긴 했는데. 반면에 우리 군대 보십시오. 뭐 천안함, 연평도, 동해에서 잠수정 사건 매일 훈련. 예. 그저 뭐 저기 그냥 자위대도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뭐 육상 자위대인가 무슨 포격 훈련인가 뭐 하는데 뭐 관람 인원이 뭐 2만? 그랬어요? 예,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매년 하는 건데 올해 뭐 유독 뭐 사람들 몰렸다고. 유독 많이 몰렸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일본 자위대 동향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런 현상 자체.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일본이란 국가가 지금 어떻게 변모해가고 있느냐. 이게 더 우려스럽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얘기가 확장이 되니까. 아니 확장이 되는데 우리가 하도 요즘 북한 핵이다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에 가려져 가지고 예. 우리 주변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의 심각성을 별로 눈여겨보지를 못했다. 혹시 이건 소설 차원인데 일본에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해상 전력, 잠수함 전력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할 때 네. 일본이 몰래 우리 동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작전까지는 아니고 군사 연습을 한다든지 이럴 개연성은 없을까? 아니 우리 동해는요. 주변국 잠수함의 천국이고요.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진짜요? 네. 우리 영해 안에서도? 우리 영해는 12해리니까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예. 예, 거 가까이 왔다가 뭐 저번에 암초 어망에 걸려서 북한 잠수함도 왜 좌초돼가지고 96년, 99년 2번이나 우리가 잡았잖아요. 근데 잠수함이 어망에 걸려서 좌초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대비 태세로 잠수함을 잡아본 역사가 없다고. 아니 그러면 어민의 어망으로 다 잡았지. 동해서의 남해 그냥 어망을 쫙 깔면 어떨까? 그래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민들이 다 잡아준 잠수함이지. 언제 우리 군대가 잠수함 잡았어? 그래요? 예, 반잠 수정은 잡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냐면은 그 동해 그 영해 밖에서는 말이죠. 예. 우리 주변 4대 강국에 이제 그 저 잠수함이 한 500척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서 기동하고 러시아, 있는 중국, 잠수함이 일본, 뭐 미국, 뭐 하여간 전 세계에서 잠수함이 아주 득실득실 거리는 데가 우리나라 동해예요. 그 심해에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아주 천혜의 잠수함 작전 지역인데 예. 그 2개의 난류와 2개의 한류가 교차하는데 예. 이렇게 그 해류가 수시로 교차하면은 난류와 한류 중간에 무슨 콘크리트 벽 마냥 음파를 방어하는 자연의 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수직으로 쏘면 밑에 콘크리트 바닥 같아. 예. 거기에다가 그 풍부한 어종 고래 숨소리라든가 바닷개 그 버걱거리는 소리라든가 뭐라든가 소음이 심하고. 바닷개 버걱거리는 거 좀 뻥이다. 그런가? 그렇다던데. 고래 숨소리는 제가 인정하겠어. 예. 원래 바닷속에 이렇게 음파가 더 훨씬 음파가 훨씬 많고.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여러 개의 해류가 만나면은 수괴라는 게 형성되는데 말 그대로 물덩어리예요. 그래요? 예, 이 물덩어리가 물 속에서 물덩어리가 형성된다고. 예. 여기서 이제 정체불명의 또 음향이 나와요. 예. 이러면은 이런 자연음과 잡음을 제거하고 어떤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식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위에나 그 밑으로 잠수함이 지나가도 자기 아래 위에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네. 식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잠수함을 잡는 건 잠수함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같은 수심에서 예. 이렇게 수평으로 음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잠수함 잡는 게 잠수함인데 예. 우리 잠수함이 그러저 뭐 몇 대 되지도 않지만 사실은 왜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음파는 잡는다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음파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나오는 기계음이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식별을 못 한다고. 아하, 그렇지. 예. 이런 노하우는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기계음 갖고도 식별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미국은 그 기계음 엔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예. 국적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미국에서 빼내려고 무단애를 썼는데 예. 이거 몰래 빼내다가 그 미국 해군에 근무 중인 우리 교포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죠. 90년대. 그 유명한 로버트 김 사건이 그거. 그게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였는데 우리 해군 워싱턴 무관이 네. 미 해군의 그 정보국에 근무하는 로버트 김을 접촉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잠수함이 그 강릉에 쳐내려오고 아주 심각했으니까 네. 이 음파 정보를 수집하다가 예. 이것이 FBI에 걸려서 예. 미행을 당했거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로버트 김이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형기가 안 끝났어요. 중형을 받았잖아요. 중형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수함의 세계에서 정보전에는 우방도 없고 동맹도 없어요. 아무튼 해상자위대 전력은 그렇게 일본이 막강하고 네. 공군 자위대는 어떻습니까? 공군은 말이죠. 일본하고 우리 공군은 어떤 그 참 비교하기가 곤란한 어떤 그 전혀 다른 그 발전 경로를 겪어왔어요. 어떻게요? 이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일본은 무조건 개발이라고. 예. 무조건 생산이라고. 예. 우린 무조건 구매라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전투기의 자체 생산 국가로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F-35를 얼마 전에 구매했다 그러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자국 생산이에요. 예. 그냥 구매가 아니라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전투기 또는 유사시의 전투기 개발을 해서 이제 명실공히 전투기 생산국으로서 네. 이렇게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선행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예. 뭐 F-15J를 자체적으로 성능 개량하고 개발하고 말이죠. 또 어떤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려다 미국의 방해로 좌절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그거는 뭐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하나의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앞선 국가입니다. 일본이 F-15를 운용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입니다. 우리는 2002년에 결정해서 2000년대 후반에 그죠? 네. 이따 했으니까 이것만 해도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는 어떤 그 첨단 전투기를 거의 뭐 30년 앞서서 눈을 떠온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다 미쯔비시, 가와사키 이런 어떤 그 사실 이 2차 대전 주범들입니다. 요 기업들은. 그렇죠. 그래서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이유가 거기 히로시마 군수공장이 거기 있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표적도 그리로 잡았는데 전후에 망한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가지고 이 기업들이 지금 동북아의 최대 군수기업이 돼버렸네. 예. 이러면서 이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어떤 기술 축적. 그리고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라서 외국의 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을 정부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 다 숨겨놨다고. 이렇게 해서 마치 어떤 그 대외적으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폐된 어떤 그 연구 개발, 그죠? 이런 것들 엄청나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일본이 저런 식으로 갔을 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주된 관심사인데. 네. 그럼 이제 미국의 전략은 미국, 일본, 한국의 하나의 군사적 일체화를 이루는. 그렇죠. 이걸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걸 맺을 뻔했어요. 그죠? 그랬죠. 그거 우리가 막 지저대가지고 그죠? 네. 결국은 그 좌절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최근에 나온 그 미국의 CRS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그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MD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사전 그 절차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그 삼각동맹으로 묶이는 첫 번째 전략적 의제는 MD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미사일 방어. MD 체제를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주일미군 사령관이 요격할 거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요격할 거냐. 그렇죠. 미사일이 완행 열차도 아닌데 1, 2분 내에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휘 체계가 따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미사일 요격을 하는데 부적합한 체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휘권이 통합돼야 되고 미사일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있어요. 이것이 저 미사일이 미국으로 가는 거냐, 일본으로 떨어질 거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통합해 놓자는 거예요. 토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으로써 MD가 앞으로 동북아의 한미일 간의 어떤 집단적 방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고 두 번째는 해상 협력입니다. 이제 저기 그 동아시아에서 이제 주요 분쟁이 전부 연안 내지는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내륙에서 분쟁이 다 없어졌다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내륙의 영토 분쟁 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국가 간의 분쟁도 없어졌고. 그 군사적 에너지가 전부 바다로 기어 나왔다고. 그렇죠. 센카쿠라든지.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또 말라카 해협 남사군도, 서서군도, 그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게 도서 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그 부유한 도시들이 전부 연안에 있다고. 그렇죠. 상하이, 청도, 그죠? 북경도 사실 연안 국가고, 우리 서울, 인천, 그죠? 대만의 타이베이, 보십시오. 이제 전부 바다로 몰려서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류가 중요해졌고, 그런 해상 교통로 확보, 또 해양에서의 어떤 항해 자유 확보, 더 나아가선 해양에서의 패권 확보. 그렇죠. 이것으로서 이제 주된 어떤 그 국가 간의 대결 양상이 됐기 때문에 해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주로 많이 하는 게 해상 군사 훈련에 아시아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안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을 한다든지 이제 어떤 그 비군사적 임무 사이버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라든가 테러라든가 그죠? 어떤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한다든가. PSI 같은 경우도 그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PSI가 이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해상에서 그걸 차단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안보의 세계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돼서 자본의 세계화에 이어서 안보의 세계화입니까? 이거 참 내가 또 어려운 말 해야 되는데 이 군사에서의 세계화는 금융과 자본의 세계화보다 적어도 15년 앞서서 추진된 것들입니다. 이게. 레이건 때 그 SDI 별들의 전쟁 그런 거 전 지구적 방어 체계 그죠? 그 다음에 세계화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금융이 왔듯이. 그러니까 황금이 가는 곳에 군사력이 따라가고 또 군사력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믿고 황금이 그리로 가고 이런 어떤 양자 간의 이런 어떤 상호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바야흐로 이제 어떤 그 동북아의 이 생존과 번영 또 이런 어떤 놀라운 도약이 어떤 군사 질서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이 움직임을 가장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데가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를 향한 거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른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한반도에서부터 대만, 말라카야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해상 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봉쇄 이 구상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그러니까 팔짱 끼고 구경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중국은 그런데 군사적으로 당장 미국에 맞설 수 없으니까 우선 경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하고 전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부 중국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아까 그 미국의 그 안보 협력을 한다는 베트남이건 말레이시아건 싱가포르건 무슨 이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는 미국에 협력하지만 사실 경제는 다 중화 경제권으로 들어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중국 때문에 먹고 살고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양다리 걸치기. 그러면 미국의 구상이 그거는 말 그대로 지네들만의 아전 인수식 구상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재균형 정책이 다분히 경제력에서 밀리는 어떤 미국의 다른 식의 어떤 그 보완책이 이제 안보 협력. 예. 말하자면 좀 억지죠. 그렇죠. 재균형 정책이라는 게 이게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냉전식의 어떤 질서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런데 이 중국은 이 사람들의 특유의 어떤 그 중국인의 기질은 굉장히 멀리 봐요. 아니 뭐 일희일비하네요.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길게 봐. 해봐. 뭐 이런 거 놀아봐. 그런데 중국도 언젠가는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 말라카 해협은 말입니다. 예.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원래 그 해적의 원조가 말라카 해협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소말리아 해적전에? 아 그래요? 아 거기 그 원래 해적이 득식을 되는 데가 말라카 해협이래요. 그 재밌네. 예, 고속봇 그러니까 그 고속정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 해적은 아류.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물동량의 3분의 2에다가 저 페르시아야만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온 그 원유가 네. 이 가장 많은 수요처가 있는 아시아로 북상하는 길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에너지와 물류의 전 세계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길이가 6,000km 정도 돼요. 네. 예, 이런 긴 해협이 아시아 국가들을 다 지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생명선입니다. 네. 또한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어떤 그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핵심 길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함 사건 때 어땠어요? 서해에서 미중 대립한 거 보라고. 예.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들어온다니까 중국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서로 힘겨루기가 있는 앞으로의 어떤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어떤 그 해양 시레인이다. 그다음에 그 시레인이 중간 지나갈 때 중간중간에 있는 거를 전략적 관문이라고 영어로 초케 포인트라 그런다고.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항구를 차지하느냐 경쟁으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행복해요. 미국이 와서 안보 서비스 해주겠다 그러지. 중국이 무역 열어줘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지. 네.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의 군소 국가들이 많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좋을 때는 이익이지만 예. 심각해지면 그러면은 새우등 터지는 거지. 고래등 새우등 터지는 무슨 거지. 고래등이 터져. 고래등도 터져 나중에. 새우등을 넘어서. 예.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천안함 사건 나고 우리 서해에서 안보의 주역이 남북한인데 항공모함 들어오니까 우리가 밀려나고 미중이 주역이 되면서 우린 단역으로 밀리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때는 말도 못 해요. 근데 지금 그 대중 관계에서 이제 경제적 요인을 언급을 했는데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 중일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됐을 때 네. 중국이 딱 원샷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생각고 아니 그 히토리오 우리 수출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일본이 깽하고 그냥 가버린 거잖아. 한 방에 갔죠. 한 방에 갔잖아. 그냥. 이렇게 본다면 중국과 일본 우리가 지금 그 예사롭지 않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생각구 일도가 이게 화약고가 돼가지고 중일 간에 그래서 분쟁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의 완충 기제가 경제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히토류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됐듯이 네. 예 그런데 그 뒤에도 일본이 절치부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유화가 계속 추진되고 그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승리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설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대만이 와서 정작 물대포 쏜 건 대만이야. 나 그것도 웃겨. 중국하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대만 배가 와가지고 일본에 물대포 쏴버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다자 간의 그 경쟁인 듯 하면서도 네. 그런 각축전인 듯 하면서도 또 장기적인 어떤 어떤 분쟁 구도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는 또 이어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가 있고 많아요, 사실은. 네. 예, 이런 것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걸 강 건너 물러보면 안 됩니다. 예. 그 이전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세력 균형이 아니라 지경학적 관점에서의 상호 의존.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어떤 분쟁보다는 협력 또 그러면서 집단 안보로 가야 돼요. 지금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위험한 근거는 이겁니다. 유럽의 경우엔 집단 안보가 나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각자 기여를 한다고. 그런데 동아시아는 그게 없다고. 나토 같은 체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국가가 이렇게 집단 자위권을 들고 나오면 우리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예, 대만이나 중국 동의 없이 하는 일방적 행동이 돼버린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현상을 타파하는 어떤 위험성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건데 아까 집단적 자위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건데 결국은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니네는 우리 동맹의 동맹이니까 우리가 감싸줄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 밝혀야지.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정부는 당연히. 아니 그 역사는 많이 얘기했는데 예. 이 방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집단 자위권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해요 지금 모두가. 그러니까 노땡큐든 뭐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보라고 북한 위협을 하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혐오증을 확산시켜 놓으니까 예. 일본의 이런 집단 자위권 논의에 대한 대응력이 소진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나쁜 놈이니까 일본에 저거라도 우리가 빌려서 그 일본의 저런 어떤 그 군사력이라도 빌려서 혹시 대북 방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지. 공론화가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라도 일본의 지금 어떤 아베 정권의 이 그 준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는 뭐냐면 역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 문제 플러스 현재의 그렇죠. 문제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지네가 나와서 기를. 우리 동의도 없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두고 이제 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다 미국이 뒤에서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의식에서 아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우리도 있는데? 미국 의식해서 표명 안 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만화 중에 남벌이라는 만화 아세요? 아 재밌게 봤어요. 옛날에 예, 우리 예. 대학교 다닐 때 나왔던가? 이현세 씨가 아예 재밌어요. 그죠? 예, 남벌, 일본 정벌. 예, 나오죠. 예. 남북이 손잡고 그 일본이 펄스막을 쫙 깔고 기억나십니까? 예, 최근에 이원호 씨도 신동아에 비슷한 거 연재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언젠가는 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유전자. 네. 예, 우리는 하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젠간 남북이 민족주의로 해서 이 어떤 외세와 싸운다는 이런 어떤 그 로망이 있죠. 그러니까 로망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에 비키추에서 보면은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예. 그냥 만화적 상상력. 예. 좋게 표현해서. 이래서 귀하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 왜 또 뭐가 좀 얘기가 되잖아 이거. 왜 또 이렇게 외교적 발언을 또 마무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는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승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건강 잘 챙기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